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통상 이제 국무총리가 취임 다음 날에 이제 국회를 찾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당 지도부와 면담 자리를 갖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되는데요. 예. 어제도 이제 대체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낙연 총리와 각 당 지도부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좀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라고 하면은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청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전에 아무리 얼굴을 붉혔어도 국회를 직접 찾은 국무총리를 이렇게 퇴짜 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이낙연 총리가 우리 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독선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아무튼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찾아오겠다는 국무총리를 문전박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데, 자유한국당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게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의석이 107석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40석의 국민의당이 민주당 채택으로 당론을 모아버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주도권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강경 모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냐, 뭐 말릴 생각이 없는데, 이 사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안인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제 직접 이낙연 총리 만나서 관련해서 질문 던졌는데요. 예. 좀 더 두고 보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늘 반응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면서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겠다는 구총리 면담을 거부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파기 뭐 하면서 강경 모드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그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후에 국회로 돌아온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들과 논의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뭐 그 사전 작업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무임해졌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합의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월요일 정례회의, 이것도 합의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자유한국당에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이끌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찌됐든 네. 다시 이낙연 총리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어제 그럼 자유한국당은 못 간 거고, 네. 여야 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누구부터 만났을까요?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여당보다 야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먼저 만났고요. 그 다음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 다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그 다음에 신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정부가 독이 안착하고 부족한 자신이 총리가 된 데에는 야당의 도움이 컸다라고 말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찾아간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 먼저 찾아뵙는 거 참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네.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낙연 총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예. 그 박주선 위원장이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예. 양손을 이렇게 들어서 두 손을 마주보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에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그제인 오늘 기준으로는 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식이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원래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건가라면서 이제 손짓을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예, 예. 이게 좀 사진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 이거를 이제 박주선 위원장이 거론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회동이 이어진 겁니다. 예. 이낙연 총리도 박주선 위원장을 향해서 박 위원장은 제가 20살 어린아이였던 시절부터 늘 흠모하고 따르던 형님이다.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기대하며 부탁드리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막 선언을 하고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뭐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화기애애했는데요. 예. 그 총리 지명 후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소통 매개로서 막걸리를 좀 자주 거론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정의당 찾아가서도 그 저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같은 막걸리집을 단골로 둔 관계다. 라면서 꼭 정해진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통도 많이 하겠다. 총리 공관이 역사상 막걸리를 가장 많이 소모한 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자 노회찬 원내대표도 제가 총리실 막걸리 맛을 보고 난 후에 총리실에 없는 막걸리를 사다가 한 통 갖다 드리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막걸리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던데. 저도 막걸리 파는 아닙니다. 네. 정의당은 좀 나름 화기애애했었는데,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명동의안 채택에는 동의를 했지만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밝혔잖아요. 네.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의석이 20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표결 결과 어제 반대표가 딱 20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좀 해명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저희는 1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오늘 이 총리를 만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 빼고 다 찬성한 것 같더라. 아하.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던 이낙연 총리와 배석에 있던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도 그 자리에 배석해 있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을 향해서 선천적 신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제 조카의 의사가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 덕분에 제 조카가 살아나서 곧 목사가 될 것 같다. 건실한 청년이 됐다. 라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바른정당 측에서 이 회동 중에 4대강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약간 냉각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이야기는 좀 마지막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대강은 또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 사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4대강 등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요소가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당까지도 이제 칼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는데요. 예.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어제 이 총리가 국회를 방문한 뒤에 날 바로 오후에요. 예.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라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요. 네. 7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3명 중에 유일하게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8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경하고 사드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추경에 대해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인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공약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국민의당은 지금 입장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대체로 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예. 요거는 이제 문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 속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를 누락한 그 건 있잖아요. 네. 요거를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것 관련해서. 예. 그래서 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좀 사드 관련해서는 내각 분위기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추경 사드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대강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이게 정치보복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직접 4대강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보면은 지난 정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이 나라 전체의 지난 정부에서 그 정책을 추진할 때도 온갖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니 그런 점을 잘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지나간 일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봐야 된다면 그거는 미래를 위한 개선이지 어떤 사람을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장 수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에 반박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추경, 사드, 4대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김상조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인데요. 예. 야 3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쪽에 아주 대놓고 칼날 검증하겠다. 그리고 낙마시키겠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아마 아주 시끄러운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그 사전 작업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무임해졌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합의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월요일 정례회의, 이것도 합의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자유한국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이끌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찌됐든 네. 다시 이낙연 총리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어제 그럼 자유한국당은 못 간 거고 네. 여야 사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누구부터 만났을까요?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여당보다 야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통상 이제 국무총리가 취임 다음 날에 이제 국회를 찾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당 지도부와 면담 자리를 갖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되는데요. 예. 어제도 이제 대체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낙연 총리와 각 당 지도부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좀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라고 하면은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청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전에 아무리 얼굴을 붉혔어도 국회를 직접 찾은 국무총리를 이렇게 퇴짜 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강경 모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냐, 뭐, 말릴 생각이 없는데, 이 사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안인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제 직접 이낙연 총리 만나서 관련해서 질문 던졌는데요. 예. 좀 더 두고 보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늘 반응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면서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겠다는 구총리 면담을 거부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파기 뭐 하면서 강경 모드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그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후에 국회로 돌아온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들과 논의해서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이낙연 총리가 우리 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독선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아무튼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찾아오겠다는 국무총리를 문전박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데 자유한국당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게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의석이 107석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40석의 국민의당이 민주당 채택으로 당론을 모아버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주도권을 좀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먼저 만났고요. 그 다음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 다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그 다음에 신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정부가 독이 안착하고 부족한 자신이 총리가 된 데에는 야당의 도움이 컸다라고 말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찾아간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 먼저 찾아뵙는 거 참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인상적인 장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낙연 총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예. 그 박주선 위원장이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예. 양손을 이렇게 들어서 두 손을 마주보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